이번 시간에 우리 한눈에 보는 워드 프로세서 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워드프레스 실기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필기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셨죠?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워드프레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하나의 관문, 우리 실기시험이 이제 남았죠. 지금 이번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워드프레스 실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할 텐데, 워드프레스 실기 같은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해 놓은 그런 이제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문제 유형들을 싹 다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시험 볼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 약 2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20가지 이제 기능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 되는데, 이 워드프레스 실기 시험 자체가 이제 30분으로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일단 빨라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타자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빨라야 되는 거고요. 타자만 빠르다고 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20가지, 약 20가지의 그 기능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것들을, 그 20가지 기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손에 익히셔야 돼요.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데, 아,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기능을 봤을 때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실기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20가지 그 기능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단축키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워드프레스 실기 시험에 어떤 기능들이 나오는지 그 기능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워드프레스 문서 기능 이제 분석표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20번까지 쭉쭉쭉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용지 설정하는 거죠. 요 용지 설정하는 거는 우리 교재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는지 페이지 수를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때 이제 용지 설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곳에다 전부 다 이제 적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5점이라고 되는데, 내가 용지 설정을 맞게 했을 때 5점을 이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보니까 이제 감점이라고 써져 있죠. 이 워드 실기를 이제 채점할 때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을 다 하고 우리가 이제 제출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할 때 얘는 이제 0점부터 시작해서 용지 설정했네 5점, 뭐 다단 설정했네 5점, 그런 식으로 점수를 0점부터 시작해서 5점, 10점, 15점, 20점 점수를 그렇게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감점 방식이요. 감산식으로 해서 우리 채점을 한다고요. 해서 100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용지 설정을 만약에 한 부분이라도 틀렸어요. 틀리게 되면 100점에서 이제 5점을 이제 감점시킨다고요. 그럼 이제 95점이 되겠죠. 그리고 다단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다단 설정을 내가 깜빡하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5점이 또 감점되겠죠. 그러면 100점 만점에서 시작해서 벌써 5점 감점되고 또 5점 감점돼 버리면 벌써 10점이 이제 감점이 됐다고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실기에는 채점을 할 때 0점부터 시작해서 점수를 이제 채워 나가는 게 아니라 100점부터 시작해서 뭔가 내가 하나씩 뭔가 틀렸을 때마다 그에 따른 이제 점수를 감점을 해 가면서 채점이 이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드 프로세서 실기 시험에 이제 합격하려면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 된다고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할 때 타자만 빨리 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타자를 이제 빨리 치긴 빨리 치는데 빨리 칠 때 정신없이 막 치다 보면은 이제 오타가 날 수가 있고, 띄어쓰기를 잘못하거나 숫자 같은 것들을 이제 잘못 입력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이제 기본 입력에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워드프레스 실기 시험에 한글은 약 667자 정도를 이제 입력해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230자를 입력해라.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이제 112자. 그리고 공백 같은 경우는 205자. 그리고 각종 이제 정각기호가 됐든 특수문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입력을 하다 보면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한글이나 영문 같은 경우는 단어당 이제 3점씩 감점이 되고요. 숫자가 됐든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잘못했을 때는
개당 이제 3점씩 감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시험이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숫자가 됐든 띄어쓰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7개를 이제 틀렸어요. 7개를 틀리게 되면 한 개당 이제 3점씩이니까 37에 21에서 21점이 벌써 감점이 돼버리죠. 얘가 이제 감점 방식으로 이제 채점이 되다 보니까 7개만 틀려도 37에 21에서 21점이 이제 감점이 된다고요. 그러면 21점이 감점이 돼버리면 79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이라고요. 해서 타자를 빨리 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더 중요해요. 타자를 이제 조금 이제 천천히 치더라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능들을 봤을 때 막 5점씩 감점되고 항목당 5점씩 그리고 항목당 3점씩 그리고 크기는 이제 5점이 감점된다. 위치도 5점 감점된다. 그리고 정렬이나 여백이나 아니면 면색이나 이제 선 종류, 굵기 이런 거는 이제 3점씩 감점된다 하고 써져 있죠. 만약에 이런 거 5점짜리 벌써 5개만 만약에 틀리더라도 벌써 25점이 감점되니까 75점밖에 안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불합격이 된다고요. 해서 이 워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타자가 빠르다고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때 정확하게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 빨리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그 방식,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은 나는 용지 설정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다단 설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이제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당 기능이 딱 하고 나왔을 때 바로바로 손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이제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요 기능들 하나씩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용지 설정해라 그러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워드프레스 실기 시험 볼 때는 A4 용지를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용지 설정할 때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 아래, 그리고 머리말, 꼬릿말 이런 이제 여백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 지상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여백 설정, 용지 종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설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A4 용지가 지금처럼 이만한 게 있을 때 이 글씨들, 이 내용들이 이제 시작할 때 맨 앞에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쪽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렇게 여백 있죠. 이런 여백 이제 설정하는 그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다단 설정하고 나오는데 다단 설정할 때 이제 단의 개수는 이제 몇 개로 해라. 단하고 단 사이의 그 간격은 어떻게 해라. 그때 다단 설정을 이제 어디다가 적용할 건지 그런 적용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이라는 걸 해서 지금처럼 문서가 위쪽에는 요렇게 이제 가로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고 아래쪽은 요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그렇게 이제 나눠지게끔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다단 설정이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쪽 테두리라고 나왔죠. 쪽 테두리에서는 쪽 테두리 이제 집어넣을 때 선의 종류는 어떻게 할 건지, 선의 굵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쪽 테두리의 위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해서 A4가 지금처럼 요렇게 A4 용지가 있을 때 그때 문서의 내용들은 지금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지만 그 바깥쪽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 집어넣는 게 이제 항목당 3점씩 내가 틀렸을 때 이제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입력은 아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왼쪽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양쪽 정렬해라 이런 정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개당 내가 이제 틀리면 개당 이제 3점씩 감점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글상자하고 나오는데 글상자라는 게 지금 우리 문서가 이렇게 있을 때 맨 윗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글상자로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보게 되면 이제 글씨 같은 것도 들어가고 발표일자다, 작성자다 해서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그림도 하나 들어가죠. 해서 우리의 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상자를 이제 만들어라. 그것도 이제 나오고 그때 글상자를 만들 때 크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위치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글상자 이제 여백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글상자의 이제 선 종류나 굵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글상자의 이제 면색은 이제 어떻게 지정해라. 그리고 글상자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정렬해라. 그런 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름틀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누름틀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도 이제 문제에 나오고, 누름틀을 이제 만들었을 때 거기다 이제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 변경해라.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글꼴을 이제 어떻게 바꿔라. 크기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장평이다, 자간이다. 그리고 글자 모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리고 글자색을 이제 변경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했을 때 틀렸을 때 한 개당 각각 이제 항목당 이제 3점씩 그렇게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해라. 요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그때 이제 모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이제 글꼴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면색은 어떻게 해라, 글자색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이제 항목이라도 틀리게 되면 3점씩 그렇게 이제 감점 처리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스타일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될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1번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2번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3번 제목이 있어요. 이런 제목들은 스타일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이 글자 모양이 됐든 크기가 됐든 정렬 방식이 됐든 그런 것들이 다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작성해 놓고 이렇게 이제 같은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도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 적용된 거고, 그리고 참고 문헌이다 해서 이렇게 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때 스타일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건지, 그 스타일의 이름이나 종류 같은 것도 지정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여백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내어쓰기도 이제 지정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킬 때 그때 이제 글꼴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크기, 속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정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항목당 이제 3점씩 이제 감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갈피라는 그 기능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얘는 이제 책갈피를 이제 어디다가 지정해라.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기본 입력에 대해서 이제 들여쓰게 해라. 그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그림 넣는 것도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가 나오는데, 해당 그림을 이제 문서에다 이제 포함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요. 가로세로 이제 크기 지정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고, 위치를 이제 어디로 지정해라. 그런 것도 나오고, 회전 지정하는 것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한글을 써놓고, 그리고 한자로 이제 변환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각주를 이제 설정해라 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각주를 이제 설정할 때 그 각주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글꼴은 이제 어떻게 해라, 글자 크기는 이제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하게끔 나오고요. 그리고 각주를 이제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번호 모양을 어떻게 이제 지정할 건지, 그 모양도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작업에 대해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표 만들어라. 그리고 가로세로 크기 지정해라. 그리고 표의 이제 위치를 지정해라. 그리고 표 전체적으로 이제 정렬해라. 그리고 셀 서식을 이제 지정해라. 그리고 이제 선 종류가 됐든 굵기가 됐든 이런 것도 지정하게끔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셀 높이 같게 지정해라.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고, 그리고 표 안에다가 내가 이제 수치들을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그 숫자들을 가지고 이제 블록 계산을 이제 자동으로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캡션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요. 모든 셀에 안쪽 여백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말 꼬릿말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머릿말 꼬릿말을 지정할 때 그때 머릿말 꼬릿말로 썼던 그 글씨에 대해서 글꼴은 이제 어떤 걸로 해라. 크기는 어떻게 하고, 속성은 어떤 걸 지정하고, 글자색은 어떻게 지정해라.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 왼쪽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그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그리고 차트도 이제 무조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차트 자체를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그때 이제 범례를 이제 어떻게 지정하고, 여백은 어떻게 지정해라. 글꼴이나 이제 크기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지정해라. 그런 것도 이제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보조축을 이제 지정해라. 차트의 종류를 이제 어떻게 이제 변경을 시켜라. 그리고 크기나 이제 위치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지시사항으로 이제 전부 다 제시가 된다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문제도 나옵니다. 하이퍼링크는 하이퍼링크를 이제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그런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쪽번호 이제 매기는 것도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쪽번호 좌우에다가 이제 줄표를 이제 집어 넣을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지상에 써져 있고요. 시작 번호 그때 페이지 번호 쪽번호를 몇 번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시작 번호 지정하는 것도 나오고 위치나 이제 모양도 이제 지정하게끔 그렇게 이제 지시사항으로 전부 다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워드 실기 시험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 기능이 지금 총 이렇게 이제 20가지가 있어요. 이 20가지 기능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손에 익히셔야 돼요. 숙달을 만약에 하신다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워드 실기 시험에 거뜬히 이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워드 실기 시험 자체가 30분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차트를 내가 작성하려고 하는데 차트 만드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거의 시험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차트 만드는 거 그거를 어떤 메뉴에서 했는지 그걸 전부 다 이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조축을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는데 보조축을 어떻게 지정했지? 생각이 안 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또 보조축을 이제 지정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계속해서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시간만 계속해서 이제 간다고요. 그러면 제한된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작성을 전부 다 이제 끝마치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음 이제 섹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능들 하나씩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제 각 기능별로 몇 초 안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런 이제 제한 시간도 전부 다 써놨어요. 써놨으니까 각각 기능들을 한 번씩만 연습하고 그냥 지나가고 하지 말고 그 제한 시간 안에 해당 기능을 전부 다 이제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워드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했을 때 더 빠른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하면 더 빠른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각 기능들을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이제 단축키를 이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그 단축키를 꼭 기억하시고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 숙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